부동산 라방 영상 설명 견해 전부 고퀄 너무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자주 못해가지고 구독자분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일이 한두 개가 아니라 한 서너 개가 지금 휘몰아쳐가지고 진짜로 거의 그냥 울고 싶은 날인데 또 라방한 지가 한 달이 다 돼가는 거예요. 또 라방한 지가. 그리고 질문이 계속 쌓여요. 질문이. 댓글이 계속 올라오는데 저는 이제 마인드가 어차피 대댓글로 달아봤자 시청자분들이 뭐 옛날 영상 찾아가지고 뭐 그 댓글 대댓글 읽어보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을 하거나 메모를 해놨다가 이제 라방에서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그걸 편집본으로 내보내면 또 이제 답변이 되고 하는 꼴이니까. 그래서 최근 분위기를 좀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 라방이 4월 23일에 했는데 그때 이랬어요. 제가 토어제 재제정하고 나서 한 2-3주 정도 진짜 초토화 됐었고, 그 2-3주가 지나고 나서 이미 회복세가 있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금융 투자자들이 최근에 좀 메이저 수요라고 했잖아. 하이엔드 주택 시장에 100억 가까이 되거나 100억 넘는 이런 주택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 거의 비율적으로 한 열에 7, 8이 금융 투자자고 뭐 한두 명, 두세 명 정도가 사업가, 이 정도 비율로 굉장히 치우쳤단 말이야. 원래는 한 반반 정도 돼야 되는데, 근데 이 금융 투자자들이 최근에 진짜로 시장이 어렵나 봐요. 뭐 트럼프 말 한마디에 막 이렇게 되고 하니까 예측도 의미가 없고 진짜로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게 부동산이 뭐 수익률이 더 높을 것 같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 리턴으로 봤을 때 모이는 지점이 지금 좀 서울의 하이엔드 주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 제가 볼 때 사실 뭐 주식으로 또 흘러가고 뭐 이렇게 해야지 돈이 돌아가지고 뭐 경제가 될 텐데, 어쨌든 우리는 개인으로서 지금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제일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미국이었으면 주식 그냥 나스닥 살 텐데 미국은 주식, 우리나라는 부동산,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거래량이 팍팍 늘 것 같진 않은데, 그 전에가 워낙 그 토어제 재지정되고 나서 2-3주가 초토화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차이가 확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수요세가 제가 체감할 때. 대선 끝나고 스트레스 DSR 3차랑 대출 쪼이고 보유세 세게 들어가면 하이엔드 너무 치고 나간 거 주춤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스트레스 DSR은 3차가 돼도 지금 방향 자체가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면 그게 좀 무력화될 확률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이엔드 주택 시장은 사실 대출 영향은 좀 적어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이 유기적이라서 뭐 대출 영향받는 요 애들, 10억대 애들, 얘네들이 주춤하면은 간접적으로 사실 시장은 영향이 있긴 있는 건데 미미하다는 얘기고, 우리가 말하는 거 하이엔드 맨 위에 애들이니까 그 대출 영향은 적고, 그리고 보유세를 세게 들어가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매수할 때 고려하는 부분이 뭐 매년 1억씩 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금융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매달 이렇게 꾸준히 돈이 발생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의식을 많이 해요. 근데 내년에 또 선거가 있는데 지금 대선 끝나고 보유세 세게 조일 확률이 좀 적을 것 같고, 올해도 선거, 내년도 선거 이런 상황이라서 만약에 좀 조이는 방향이 되더라도 1주택을 조이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1주택을 조이긴 어렵지 않을까. 그 명분이 없어. 그렇게 하면은 이게 또 지방선거가 불리하니까, 내년에 지방선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세금을 줄이면 그때 하이엔드 주택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대선 끝나고는 아니에요. 솔직히 바람직하진 않지만 완전 똘똘한 아파트랑, 그러니까 걔네들은 토어제를 뚫고도 갈 것 같고, 근데 어중간한 아파트는 어려워질 것 같고, 코로나 때 비주택 막 이런 거 되게 막 활발했었잖아요. 그런 방향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은 또 발판도 깔린 게, 오피스텔도 이제 바닥난방 규제 아예 면적 없어지고 이렇다 보니까 오피스텔로 좀 뭔가 아파트처럼 만들어서 팔고 막 이런 것도 되는 상황이라, 사실 최근에는 이제 강남의 그런 원베드룸, 투베드룸 형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분양했던 것들 상황이 아직은 안 좋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공급을 시도하려고는 잘 안 할 것 같고, 근데 그게 오히려 얘네 시장한테 당연히 좋은 거죠. 당분간 공급이 완전히 셧다운된다는 얘기니까, 파크사이드 말고는. 근데 파크사이드는 사실 그럼 강남에 있는 그 소규모 이런 100세대짜리 뭐 이런 거랑은 느낌이 다르니까, 얘가 이제 치고 나가주면은 강남 하이엔드 시장에는 무조건 좋은 거고, 이거는 사실 무조건 좋은 거고, 얘네가 사실은 미분양이 나든 뭐든 청약홈으로 평당 2억 때려주는 게 얘와 나머지를 생각했을 때 얘네한테 엄청 좋아요. 얘네한테. 그래서 사실은 나와주면 좋겠고, 전반적인 서울 고급 주거 시장의 발전 이런 걸로 생각했을 때 그 파크사이드 자리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럼 18,000평짜리 땅에 용산공원 바로 끼고 있고 이런 게 지금 몇 개 없는데, 그래서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거고, 사실은 뭐 대형으로 나오면 대형으로 나온 대로 고급주택 시장의 발전에 있어서 좋은 거고, 소형으로 나오면 아예 그냥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매수 수요한테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청약홈에서 평당 2억 오피스텔을 모집 공고를 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바이럴이 엄청 되겠죠. 노이즈 마케팅 엄청 되고. 이런 게 진짜 아예 청약홈으로 딱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깜깜이 분양으로 평당 2억 내놓는 거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거 분양가 바꾸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큰 사업하는 시행사도 바보가 아니니까
뭐 생각이 있으니까 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일반 사람들이 하고, 실제로도 상대적으로 싸진 건 맞죠. 왜냐면 비슷한 가격대였던 아파트 애들이 먼저 치고 갔으니까, 강남 아파트나 반포 같은 애들이. 그래서 자산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유기적이니까 긍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죠. 팰리스 73은 너무 아쉽네요. 여기서 태양님 설명 듣고 갤러리도 직접 가서 와인도 받고 사실 계약도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저한테 팰리스 73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굉장히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 분양할 당시에는 에테르노 청담이나 이런 거 뭐 한남동이나 이런 거 대비해서 훨씬 주목을 못 받아. 근데 지어지고 나면은 그 하드웨어가 엄청 뛰어나서 그때 주목을 받아서 청담동에 있는 29세대짜리 잘 만들어진 하이엔드 주택 정도까지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리처드 마이어 때문도 있는데 시공사가 삼성물산이라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리처드 마이어도 물론 엄청난 그 영향이 있지만 삼성물산 시공 하이엔드 주택인 게 진짜 엄청 크거든요. 엄청. 그러니까 예를 들면 DLENC, 삼성물산 이런 데가 하이엔드 주택을 짓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굉장히 믿을 만한 상품이에요.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 정도로 아쉽다는 얘기고, 근데 그런 성공 사례가 있어줘야 점점 넓어지는 건데 이게. 근데 지금은 사실 객관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나라 경제 차원에서 바람직하진 않지만 개인 차원에서는 살 수 있는 최대한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그걸로 보인다고 했던 것처럼, 지금 개인 차원에서 이렇게 불확실할 때는 이미 검증돼 있는 그냥 청담, 한남, 뭐 성수 이런 데 있는 하이엔드 주택을 사는 게 리스크 대비 리턴이 높은 게 맞는데, 더블리스73 같은 게 성공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합리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러면 더 개발할 수 있는 부지도 많아지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하이엔드 주택 부지 없다 하는 얘기가 요렇게만 보니까 그런 건데, 강남권, 한남권, 뭐 성수 여기에 없어요. 이러니까 계속 뭐 성수동 3표 부지나 뭐 부영 부지나 뭐 하얏트 주차장이나 뭐 한남동 부영 부지나 저 수성보 부지나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만약에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죠.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 지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곳인데 하이엔드 주거 상품으로 만들면은 괜찮아, 뭐 이런 입지들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또 지금 이게 하이엔드 주택 시장 상황에서는 안 좋은 포인트가 뭐냐면은, 경기가 안 좋아서 전반적으로 다 같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호텔은 매입하려는 수요가 있어요. 진짜 이거는 제가 그냥 시장에 있으면서, 이거는 예측이나 후문이 아니라 직접 느끼는 건데, 호텔을 매입하려는 또 안 좋은 게 외국계 자본들이 있어요. 외국계 자본. 그렇다 보니까 서울 하이엔드 주택 시장이 커지는 바람직한 방향이 뭐였냐면은, 더필리스 73 같은 게 성공하고 이러면은 범위를 점점 넓게 보면서 약간 공격적이고 하이엔드 주택 시장의 이해도가 높은 뭐 힘이 있는 디벨로퍼가 들어와서 그런 거에 공급을 해주면 공급량이 늘어나는 꼴이 되고 시장이 커지고 박태양이 먹을 것도 많아지고, 뭐 이런 게 이제 긍정적인. 그리고 하이엔드 주택 매수자들도 가격이 천천히 올라가니까, 공급량이 느니까 천천히 올라가고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좋은 그림,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호텔을 매입하려는 그런 자본들이 그거를 선점할 확률이 높아졌어, 그 전에 비해. 왜냐면 지금 하이엔드 주택 공급 시장은 안 좋은데 호텔 시장은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코로나 이전의 관광객 수 그 최고점을 뚫었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때 호텔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이엔드 주택 보유자만 좋고, 신규 매수자, 뭐 중개업자, 디벨로퍼, 분양업자 다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숫자로 봐도 잠재 수요자들이나 이런 거 다 합친 게 보유자들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대다수의 행복이 어디가 높냐로 보면은, 가격 조금 천천히 올라가더라도 제가 말하는 식으로 이런 좀 주요 고급 주택 단지들이 생기면서 가는 게 모두가 해피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제가 가격 떡상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저가 안 좋아요. 그런 얘기는 진짜 저의 관점에서도. 아니 뭐 그 매물 막 어쩌다 한 개씩 튀어나와가지고 뭐 한 달에 하나 거래되는 게 뭐가 좋아요. 사실은 그런 단지들이 막 1년에 뭐 4-5개씩 공급이 돼가지고 한 달에 뭐 5개 10개씩 그 거래되고 하면은 그 중에서 뭐 한 3분의 1이나 5분의 1만 해도 뭐 좋겠다 뭐 이런 목표가 생겨야 되는 건데, 지금은 100억 넘는 거 가끔씩 하나 이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중개업자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걸 바라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시장을 한 줄 요약하면은, 불이 붙어도 뭐 대선 이후에 붙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진짜로 좀 선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도 이게 대선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큰 변수가 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몇백억씩 들고 있는 사람들이 돈이 갈 데가 없다. 이 개인 돈이.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나라 경제 차원에서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못하고 좀 씁쓸한 거죠. 게다가 옛날 같았으면은
미국 부동산 살까 달러 베이스 뭐 자산 살까 이랬는데 요즘은 그것도 뭐 불안정해요. 한국에서도 내 모국어로도 눈탱이 맞고 그게 불안해가지고 제가 고급 주택 매수에서의 최대 덕목은 눈탱이 안 맞고 사는 거라고. 막 초급매 이런 걸 살려고 하면은 오히려 나중에 지각비 내고 이럴 확률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생판 모르는 나라 가가지고 뭐 아주 합리적인 급매물 살 확률이 얼마나 낮아요. 근데 그럴 거면은 그 안정성이나 이런 건 한국이 좀 낮더라도 그냥 잘 아는 데서 사는 게, 그리고 여기는 내가 이제 해체할 수 있는 수단도 있잖아. 그냥 거주하면 되는데. 근데 미국 부동산 그거 뭐 공실 나면은 내가 가서 살 수도 없고, 그런 이런저런 판단으로 뭐 누군가는 미국도 사고 누군가는 두바이도 사고 뭐 분산도 하고 하겠지만 어쨌든 한국에 있는 엄청나게 돈이 많은 부자들이 지금 한국의 이 똘똘한 한 채를 지금 무시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 지금까지 좀 관망하다가 개인으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주식에다 200원 넣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